디지털 공학에 관련되는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론 시간에 디지털 공학의 그 전반적인 이론을 쭉 학습을 했고, 또 이론 교재 내부에 중요한 예제를 풀면서 쭉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 파트별로 문제풀이를 쭉 풀면서 디지털 공학의 전반적인 이론하고 또 문제 중심의 재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파트는요, 논리전자 회로라고 하는 즉 IC 내부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뭐 트랜지스터나 FET나 다이오드나 이런 다양한 그 아날로그 소자가 들어가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논리전자 파트는 우리 일반적으로 좀 싫어하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날로그 소자의 그 동작 원리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론 시간에 우리 충분히 해석을 다뤘고, 또 이론 시간에 배웠던 그 기본적인 필수 예제 중심으로 여러분들 쭉 풀어나가시면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다이오드 두 개가 나가는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다이오드가 나가는 방향은 AND 게이트, 다이오드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OR 게이트. 아마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다이오드가 나가죠. 다이오드가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다이오드가 나가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자, 입력의 개수는 관계없습니다. 여기는 A, B 입력 두 개라고 보면 되고, 뭐 하나가 더 있든 뭐 세 개가 됐든 네 개 됐든 개수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A, B 두 개를 가지고 출력은 Y다 이렇게, 출력은 Y다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VCC 전압이 하이 레벨이 되겠죠. 하이 레벨이 인가되어 있는 이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다이오드 나가면 여러분들 AND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A 입력하고 B 입력을 논리적으로 곱하는 바로 이런 기능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건 우리 이론 시간에 따졌죠. 전부 해석을 했습니다. 자,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하이 레벨이 받쳐 있기 때문에 입력이 로가 들어오면 우리 숫자로는 0이라고 할 수 있죠. 로 레벨은 0이다. 하이 레벨은 1이다. 이렇게 우리 디지털적으로 입력을 집어넣어서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럼 A에 0이 들어오면 로 레벨 입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쪽은 하이가 받쳤으니까 0이 되겠죠. 그럼 다이오드가 스위치 온 되면 A 입력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오프돼 버리면 못 들어와요. 그렇죠? 온 되니까 A라는 입력이 쏙 들어와요. 즉 0이면 0이 들어온다. 0이다. 그렇죠? 마찬가지 B도 0이면 ON이 되죠? 그럼 B 입력이 쏙 들어오는 겁니다. 0이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0이면 입력 0이 들어와서 출력이 0이다. 하나라도 0이면 0이니까 AND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부 하이가 들어오면, 전부 1이 들어오면, 하이가 들어오면 그때는 오프예요. 이쪽이 하이, 이쪽이 하이니까 오프가 됩니다. 오프가 되면 입력 못 들어오죠. 그럼 출력은 이 VCC 하이 레벨이 저항에 붙어 있기 때문에 회로 구성은 안 됐지만은, 전류 흐르지 않지만은 하이 전압, VC 전압이 그냥 선에 붙어 있습니다. 전부 하이다. 이렇게 되겠죠. 전부 하이 입력이 들어올 때만 하이가 되고, 하나라도 0이면 그 입력이 들어와서 0이다. AND 게이트입니다. AND 게이트. 다이오드가 나가면 AND 게이트. 반대로 다이오드가 들어오면, 다이오드가 들어오는 방향이면 그땐 1이 되면 온돼 가지고 1이 쏙 출력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라도 1이면 1이 들어온다. 1이다. OR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입력이 4개입니다. 그렇죠? 입력이 4개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디지털적인 회로 개념이 아니고 아날로그 개념의 회로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입력이 여러 개 있는 건 관계가 없는데, 입력에 하이든 로든, 즉 이진수로 이야기하면 0이든 1이든 둘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디지털인데, 여기는 보세요. 입력이 재료의 입력은 플러스 10V가 들어왔고, 두 번째는 플러스 2V,
뭐 세 번째는 5V, 3V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전부 아날로그적인 입력이에요. 그렇죠? 아날로그적인 입력. 그렇죠? 뭐 5V도 있고 2V도 있고 3V도 있고 10V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디지털 논리 회로 개념이 아니고 이건 아날로그적으로 따지는 그런 회로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쪽에 하이가 받쳐 있기 때문에 VCC가 10V를 하이라 그러면 첫 번째 입력 10V가 하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입력 2V나 세 번째 5V나 3V는 전부 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로지만은 값이 틀려요. 아날로그적인 값으로. 그럼 그중에 가장 작은 입력이 2V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하이가 받쳐 있으니까 이건 오프가 되지만 이건 온됩니다. 이것도 온되겠죠. 이게 3이면 이것도 온됩니다. 그러면 작은 입력이 이렇게 온이 돼서 이쪽으로 2가 들어오면 여기가 2가 돼버립니다. 그럼 여기 3이고 5가 되니까 이건 오프가 돼, 자동으로. 그러니까 입력 중에 가장 작은 입력만 온이 돼서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Y라는 출력은 B라는 입력 2V가 온돼서 들어왔으니까 Y는 2V다. 이건 어떤 오화 개념이 아니고 어떤 디지털적인 논리 게이트 개념이 아니고 어떤 아날로그적인 그런 회로 해석으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다이오드가 들어와요. 다이오드가 들어옵니다. 다이오드가 들어올 때는 아까 엔드라고 했죠? 다이오드가 들어오는 방향은 엔드. 이렇게. 개수는 관계없습니다. 개수는. 그렇죠? A 입력, B 입력, C 입력, D 입력 개수는 관계없어요. 근데 보통은 요쪽 캐소드는 묶어가지고 이제 그라운드 쪽으로 보통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럼 그라운드가 로레벨 아니에요? 로레벨. 그럼 만약에 A, B, C 입력 중에 하나라도 하이가 들어오면 이쪽 로가 받쳐 있으니까 온되죠? 온이 탁 되니까 출력은 1이 온돼서 들어오니까 1이다. 그렇죠? B가 1이 들어와도 하이가 들어오면 온되니까 B가 1하는 하이 입력이 들어와서 1이다. 오화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는 A 더하기 B 더하기 입력이 또 C가 있고 D가 있으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오화 기능을 수행하는 오화 게이트 내부 회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다이오드가 들어오면 오화 게이트, 나가면 엔드 게이트. 근데 여기는 이쪽에 그라운드를 줘서 0이다 한 게 아니고 위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VCC. 그럼 요게 로레벨이에요. 이게 그라운드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로레벨. 마이너스 전압이니까 로레벨. 요거 대신에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하이가 들어오면 로가 받쳐 있으니까 온되니까 하이가 들어왔다. 1이다. 할 수 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4번은 아까 2번 문제처럼 다이오드가 들어오니까 오화 게이트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은 되겠지만은 입력이 아날로그 값을 갖고 있습니다. 하이레벨, 로레벨 둘 중에 하나가 입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2번처럼 4번도 입력이 0V 입력도 있고 플러스 2도 있고 플러스 3도 있고 플러스 10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는 위에 안 그리고 밑에 그렸죠? 밑에 그려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대신에 밑으로 그려가지고 이게 0V가 아니라 마이너스 VCC 하는 일정한 전압을 줬으니까 로레벨이죠. 그렇죠? 그럼 요게 마이너스 10이면 마이너스 10보다 큰 입력이면 전부 온됩니다. 그렇죠? 전부 온돼요. 근데 이 경우는 전부 온이 되겠지만은 이 중에 가장 큰 입력 있죠. 가장 큰 입력이 10V 아니에요? D라는 입력. 여기 D라고 볼게요. 이거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플러스 10이에요. 요거는 마이너스 10이니까 0이 되는 거고 요 놈은 플러스 10이니까 이건 항상 온 되겠죠. 이게 온이 되면 쏙 요 D 입력이 이게 온 되면 쏙 들어와요. 다이오드가 스위치니까. 그럼 출력은 D 입력이 들어왔다. 10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10이 돼 버리면 요 AB 입력이
요 마이너스 VCC보다 큰 입력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다 온대수 있죠? 요거 하나만 따질 때는. 근데 이 중에 가장 큰 입력이 이렇게 온대에서 10이 돼버리면 요 A 입력이 플러스 2가 됐든 플러스 3이 됐든 플러스 5가 됐든 요쪽이 큰 거니까 이건 그냥 오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가장 큰 입력만 들어온다. 이건 아날로그적으로 따져야 되겠죠. 출력은 플러스 10이다. 아까 이 경우는 가장 작은 입력이 들어온다. 이럴 수 있나요?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어떤 디지털적인 어떤 논리 게이트 개념보다는 어떤 아날로그적으로 다이오드 회로 동작을 따져나가는 그런 문제로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요. 5번은 다이오드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나가면은 디지털적인 논리 게이트로 따지면 다이오드가 나가면은 엔드가 되고 다이오드가 들어오면 오화 게이트다 하는 기본 가지고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해보겠습니다. 자, A하고 B 입력은 다이오드가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그럼 이 중간 출력은 A나 B나 하나라도 1이면 온대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화가 됩니다. 오화. 그렇죠? 그럼 중간 출력을 식으로 쓰게 되면 입력이 A, B라고 그러면 이 중간 출력은 논리적으로 더해주는 오화 게이트 출력이 나오겠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오화 게이트가 이제는 다이오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또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 두 개의 출력이 A 더하기 B 하는 오화 게이트 출력이 요 다이오드 입력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입력 하나가 더 있어요. C라는 입력이. 그럼 다이오드 두 개가 나가는 방향이니까 이 출력은 나가는 건 엔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하고 C하고 논리적으로 곱해주는 엔드가 중간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중간 출력이 다이오드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또 하나가 이렇게 또 다이오드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출력이에요. 그럼 이거 D라고 했죠? 그럼 요거 입력 하나로 보면 다이오드가 들어오니까 요놈은 오화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놈 더하기 논리적으로 더해주는 플러스 D 하면 이게 최종적인 출력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은 1번. 뭐 편의상 가번 이렇게 가나다라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지만은 편의상 가번 보고 1번, 뭐 나번 보고 2번 이렇게 제가 좀 빨리빨리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참고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5번은 가번, 즉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가만히 보면 그 가운데 지점이 V0 하는 출력 전압이 나오는 출력 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맨 왼쪽에 AB가 들어와요. AB가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것은 오화 게이트입니다. A 더하기 B가 되죠. 맨 오른쪽 CD도 다이오드가 들어와요. 그럼 C 더하기 D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왼쪽에 A 더하기 B 하는 중간 출력하고 오른쪽에 C 더하기 D 하는 중간 출력이 또 다이오드 왼쪽 오른쪽 두 개 통해 가지고 나가는 방향이 되겠죠. 나가는 방향. 그러니까 6번은 회로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이게 이제 출력입니다. 이게 V0, 뭐 Y 이렇게. 이게 V0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렇게 그리는 거나 이렇게 그리는 거나 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이 앞부분에 오화가 된 중간 출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이오드가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죠. 요거.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A 더하기 B가 되는 것이고, 또 이쪽에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걸 이렇게 제치면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C 더하기 D 하는 논리적으로 합해지는 중간 출력이 요 다이오드 두 개 입력으로 해가지고 다이오드가 나가는 방향이죠.
나가는 방향이니까 출력 전압은 나가는 건 뭐예요? AND예요. A 더하기 B하고 그다음에 C 플러스 D하고 AND 이러한 기능이 바로 출력의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7번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7번도 시험 문제에 자주 보이는 논리전자 회로가 되겠습니다. 물론 6번도 시험 문제에 종종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7번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가 나가죠? 다이오드가 나갑니다. 그럼 AND예요. 중간 출력 뭐 여기서 그냥 뽑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뭐 위엔 또 이런 게 있죠. 오케이. 그럼 여기 A, B, C 그러면 다이오드가 나가니까 중간 출력은 AND 아니에요? AND. 그럼 식으로 쓰게 되면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간 출력은.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가 디지털에서는 스위치로만 동작해요. 그렇죠? 디지털에는 증폭 기능이 없습니다. 이게 스위치입니다. 온오프 스위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TR이 스위치로 동작할 때 콜렉터가 출력이고 베이스가 입력이고 에미터는 이제 공통 접지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간단히 해볼까요? 하이가 들어오면 베이스 입력이 하이가 들어오면 온됩니다. 콜렉터 이미터 두 개 단자가 붙어가지고 이게 스위치 동작하는 겁니다. 두 개 붙어서 두 개가 쇼트가 탁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전류가 잘 흐르겠죠? 전류가 잘 흐를 겁니다. 그렇지? 그럼 요 콜렉터 출력 전압은 두 개 쇼트되면 회로 구성이 돼서 전류는 잘 흐르고 큰 전류가 흐르면서 동시에 요 지점의 출력 전압은 두 개가 스위치 온 됐으니까 0볼트가 탁 붙어서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1이 들어오면 온 되니까 0이다. 0 들어오면 역바이어스 아니에요? 그렇죠? 베이스 입력이 0이 들어오면 역바이어스니까 콜렉터 에미터가 붙어가지고 콜렉터에는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차단 상태가 돼요. 이게 온이 돼줘야 콜렉터 출력 전압이 0이다 이렇게 할 텐데 오프가 돼버리니까 이때는 VCC 전압만 덜렁덜렁 그냥 붙어 있습니다. 이건 저항도 아니고 선이요, 선.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럼 VCC 전압 하이 레벨은 그냥 붙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VCC다. 하이다. 그러니까 0 들어오면 1이다.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적으로 TR이나 FET가 사용이 되면 스위치입니다. 기능은 나트예요. 인버터 나트 기능이 되겠습니다. 1 들어오면 0이고 0 들어오면 1입니다. 나트예요. 그러니까 AND 시킨 중간 출력이 입력으로 들어와서 나트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Y라는 출력은 ABC AND 시킨 중간 출력의 나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ND 다음에 나트가 되는 난드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난드 게이트. AND 다음에 나트가 되는 난드 게이트. 그리고 내부에는 다이오드가 들어갔고 TR이 들어가서 IC를 만들었다 그래서 DTL 타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DTL 타입의 난드 게이트다. 열 수 있나요? DTL 타입의 난드 게이트. 다이오드하고 TR이 들어가 있는 로직 논리 게이트, 난드 게이트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요 사이에 다이오드가 들어가면요. 다이오드가 요 사이에 들어가면 여기 어떤 입력 신호가 하이든 로든 나오죠. 그러면 입력 신호가 나오면은 다이오드를 집어넣으면은 요것도 다이오드 아니에요? 요 다이오드 두 개를 온 시켜야만, 그러니까 다이오드 하나만 있을 때는 0.7 이상이면 온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드 출력이 나와요. 근데 다이오드 두 개면 0.7, 0.7, 1.4 이상 확실하게 하이가 나올 때 요놈이 온돼서 난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입력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고 확실한 하이 레벨이 들어올 때 여기에 나트가 돼서 난드 동작을 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잡음 때문에 레벨이 좀 커지는 그런 걸 막아보겠다. 그럼 다이오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연결하면 더더 확실히 하이가 뜰 때 난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잡음을 이겨내는, 잡음 여유도를 높여주는 그런 기능의 다이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따질 때는 뭐 이거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은 다이오드가 중간에 베이스 입력에 여러 개 연결되어 있으면은
확실한 앞단의 중간 출력이 확실한 하이가 떠야 다이오드 2개, 3개가 전부 ON을 시키면서 최종적인 난드 출력을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웬만한 잡음에서는 이게 난드 출력이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잡음 여의도를 크게 하는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열 수 있죠? 기능은 DTL 난드 게이트예요. 자, 그런데 요즘은 이 IC 패밀리 중에 DTL 타입은 거의 단종이 되고 있어요.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이오드를 여러 개 이렇게 3개, 4개를 이렇게 쓰지 말고 TR 내부에 화살표가 이게 2m 아니에요? 2m입니다. 요 2m를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2m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게 다이오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TR인데 2m가 여러 개 있는 TR, 멀티 2m TR의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다이오드가 필요할 때는 요 2m 요것을 다이오드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IC화 시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갖게 되고 또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입을 TTL이라고 해요. 멀티 에미터 TR로 만들어지는 이런 TR이 들어간 게이트를 TTL. 그러니까 DTL은 속도가 느리고 잘 쓰지 않습니다. 요놈이 이렇게 TTL로 이렇게 개조가 돼서 이제 요즘은 이걸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 수 있죠? 그래서 멀티 에미터 TR이 뭡니까? 그러면 TTL이다. 그러면 여기에 다이오드가 나가니까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TR 가지고 스위칭 시키면 이게 나트 아니에요? 나트.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다이오드 나가니까 엔드 다음에 나트니까 난드. TTL 난드. 이게 훨씬 이거보다 속도도 고속 처리가 되고 또 팬아웃이라는 것도 높고 모든 기능이 탁월해서 요거보다는 요걸 많이 쓰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열 수 있죠? 그러니까 TTL 뭐예요? 난드. 자, 근데 하나만 여기 꼭 언급을 할 게 하나 있어요. 자, 트랜지스타가 디지털에서는 스위치 기능밖에 없습니다. 증폭 기능이 없어요. 그럼 나트입니다. 나트. 그렇죠?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한 90% 이상이에요. 근데 콜렉터가 출력이 아니라 2m를 출력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2m를. 그렇죠? 그럼 2m를 출력으로 쓰게 되면 그러면 출력에 2m 장이 달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콜렉터를 출력으로 쓰는 거니까 이 출력 라인에 콜렉터 장을 달았던 겁니다.